안녕하세요. 슈레드바이크 대표 김태호입니다. 이클라 코어텍스 프리코스터 허브 오버홀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리코스터 오버홀 작업 같은 거는 이 BMX 전문 샵에서만 진행을 하는 거를 제가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 가이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따라라고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 조립을 하다가 아주 미세한 1mm의 차이로 인해서 허브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단강 아시죠? 프리코스터 허브는 주기적인 오일 그리스 점검을 해주면서 메인터넌스를 봐주셔야 되는 게 좋아요. 메인터넌스란 이제 정비, 점검을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카세트 프리힐 방식의 허브에 비해서 내부 구조가 약간 조금 복잡하고요. 마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찰되는 부분에 점도가 좋은 그리스를 넣어줌으로써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 아시죠? 주기적으로 몇 킬로수마다 안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을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기계적인 쇠 대 쇠가 마찰되는 피스톤과 실린더가 마찰되는 그 부분들이 잘 윤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가 괜찮은 컨디션을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 오일 이런 오일이나 그리스가 필요한 부분에 오래 누적되거나 오염이 돼가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쇠와 마찰되는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면서 수명이 많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프리코스터 허브도 내부적으로 그리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주시는 게 유지 보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클라 프리코스터 허브는 신품이고요. 신품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냐? 저는 엽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출시될 때 나오는 출시 형태의 그 도포된 그리스는 제가 봤을 때는 점도면이나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냥 보급적인 그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슈레드바이크에서 구매하시는 프리코스터들은 제가 손수 직접 다 오버홀을 해서 괜찮은 그리스를 도포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을 보시고 프리코스터 허브에 대한 오버홀 중요성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클라 프리코스터 허브입니다. 2019년형이고요. 최신 버전이에요. 지금 슈레드바이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공구로는 육각렌치 6mm 필요하고요. 고무망치, 몽키 스패너, 그리고 스냅링 프라이어라고 불리는 이 특수 집게가 필요하고요. 저는 P4의 구리스를 사용합니다. 구리스는 뭐 겨울철이나 여름철 날씨에 따라서 점도가 다른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리스는 공개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프리코스터 오버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품이기 때문에 이클라 프리코스터 허브 신품은 양쪽 허브 가드가 기본 포함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허브죠. 리얼 스트릿에서도 그라인드를 마음껏 즐기시기에도 허브를 보호하는 이 가드, 경량 플라스틱 허브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가격은 20만원이 넘는 고가이긴 하지만 프리코스터는 신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가드를 분리하고요. 일단 양쪽 콘너트를 풀어주셔야지 돼요. 이클라 코어텍스 허브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6mm 육각렌치를 고정해서 메인터넌스를 볼 때 편리하도록 홀이 있어요. 6mm 육각렌치를 엑셀에 고정하고요. 반대쪽에 콘너트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이거 푸실 때는 주의하실 점은 새거나 많이 찌든 콘너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안 풀려요. 그래서 한 번에 힘을 주고서 한순간에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세가 내가 하던 자세가 아니라서 이상하잖아. 안 되겠다. 이거 원래 저기서 하면 안 되거든. 쭈그려 써야 된다고 이거. 야, 이거 이렇게 쪄져 있어. 어? 왜 어, 진짜. 이거 너무 쪄들어 있다. 자, 됐습니다. 신품 때는 상당히 콘너트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잠깐 어디 좀 갔다 왔는데 숨차네요. 이거 아무튼 여러분들도 주의하실 게 신품을 여실 때는 상당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수월한 촬영을 위해서 좀 쉽게 갈게요. 6mm 콘너트를 엑스를 잡고 몰래 가서 좀 풀러왔어요. 너무 안 풀려서 살짝 아무튼 이게 흐지부지 풀리긴 했지만 이게 풀러주고요. 반대편도 엑스레이 고정하고 6mm 고정하시고요. 이렇게 흐지부지 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작업해온 거예요, 이거. 아무튼 드라이버 반대편 풀르시면 이렇게 콘너트, X를 잡아주는 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샤, 이 와샤도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가 진 부분이 튀어나온 게 이 베어링 안쪽 내경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꼈으면 무용지물이고 허브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쪽도 풀어줍니다. 드라이버 쪽 컨덕터도 풀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허브 드라이버가 나오는데, 드라이버를 이렇게 구동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지금 이 허브 같은 경우는 우구동이고요. 뒤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쑥 나오죠. 이게 스크류 드라이버라고 스크류바처럼 생겼죠. 이렇게 나사선이 있는 이 드라이버가 프리코스터 허브의 드라이버 특징이고요. 자, 근데 보통 예전에 KH 기반의 프리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고무망치를 치면은 이쪽으로 베어링과 함께 엑셀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베어링 유격을 좀 더 짱짱하게 잡기 위해서 안에 C형 스프링이 들어가요. C형 스프링이라는 것은 이렇게 C 모양으로 생긴 집게형 스프링이고요. 이걸 빼주셔야 됩니다. 앞에 꼭다리가 있는 스냅링 프라이어라는 공구고요. 오므려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빠지죠. 드라이버 방향에서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반대편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목탁 두드리듯이 때리면 요단강 건너니까 한두 방으로 빼셔야지 돼요. 이렇게 쓱 나오죠. 이제 엑셀과 내부에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뭐가 들었어요. 손가락을 넣으셔서 쓱 꺼내주시면 클러치라는 부품이 들어있죠. 이렇게 주름이 있어서 안에 드라이버가 이 클러치 부품을 구동을 시작하면서 당겨줌으로 있어서 이 경사진 부분이 허브 안쪽에 경사진 부분과 마찰되면서 구동이 시작되게 되는 방식이 프리코스터의 기본 구조고요. 우리가 뒤로 갈 때는 왜 페달이 따라 돌지 않는가는, 원헤리를 시작되고 착지를 하면서 이 발이 미세하게라도 뒤로 가는 순간에 이 구조는 빠지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나사선, 경사가 져 있는 커버에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중립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립 상태에서 공회전이 되면 이 드라이버나 페달이 뒤로 따라 돌지 않는 구조가 프리코스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모르겠다 그러시면 슈레드에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무료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뭔 털이야 이거? 뭔 털이요? 자, 아무튼 이런 누런색 그리스가 들어있는데 공장형 그리스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싹 닫고 좋은 그리스로 도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버, 프리코스터가 고장이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드라이버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내경 베어링들이 고장이 많이 나요. 그라인드를 많이 하시거나 충격이 많이 과하게 오면 드라이버 베어링이 많이 나가는데, 그때 증상이 진짜 뭐가 깨지는 증상들이 나기 시작하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돌아가는데 깍깍깍깍 깨지는 소리가 나게 되면 이 드라이버 베어링의 파손 증상이 의심될 수 있으니 그때는 전문점에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구경 베어링은 굳이 오버홀 할 땐 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빼고 안에 들어가 있는 클러치 커버, 나선형 커버를 다 뺄 수도 있지만, 그런 작업들은 공개에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에도 쉽지가 않고 잘 빼지 않기 때문에 이 베어링을 교체할 때만 특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엑셀에 있는 바깥쪽 작은 베어링을 탈거하고, 이 플라스틱 원 커버는 갭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클러치가 들어가서 여기 보이는 볼 3개, 볼 베어링이 3개가 있어요. 예전엔 2개였는데 이젠 3개가 적용이 되어서 크랭크 플립이나 페달을 뒤로 굴리는 동작에 있어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구조로 요즘에 각광받고 있죠. 이 클러치가 요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부에 갭이 발생되는데, 이 와샤를 더 넣음으로써 갭을 줄일 수도 있고 더 뺨으로써 갭을 늘릴 수가 있는데, 제가 경험으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순정 갭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빠집니다. 이 갭 조정 와샤인데요. 보통 이 정도 두께, 약 1cm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순정을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데본 스마일이나 AK, 알렉스 케네디, 그리고 킬리안 로스, 다코다, 이런 외국 선수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전담해서 가이드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들의 바이크, 프리코스터 허브들이나 이런 다른 파츠들을 유심히 봤을 때 느낀 게, 국내 한국 선수들보다는 갭이 되게 적게 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친구들은 갭이 커야만 프리코스의 역할을 잘하고 되게 좋은 라이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 선수들은 갭을 적당한 갭으로 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큰 갭은 내부에 있는 클러치 부품이 이 볼 베어링과 마찰되는 지점에서 너무 바깥에서 달아버려가지고 이 부품의 수명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갭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믿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구조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상세한 부분들은 사실 영상으로 전달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장에 오셔서 저한테 직접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깊은 전문 용어를 나열하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어렵게 해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직접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슈레드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허브를 한번 이제 그리스를 다시 도포하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형 그리스도 뭐 나쁘진 않은데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제공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슈레드 바이크는 모든 그리스류는 닦고 새 그리스로 도포해드립니다. 티슈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마른 천, 헝겊 같은 걸 이용해도 되는데 일단 저는 티슈를 사용하고요. 티슈를 사용해서 뭐 티슈에 남아있는 그런 먼지 같은 거는 최대한 안 묻게 해주시고요. 무심한 듯 쓱쓱 닦아주세요. 엑스를 닦아주시고 드라이버 쓱쓱 닦아주시고요. 클러치 무심한 듯 닦아주세요. 근데 사실 이 스크류 나사선이 있는 거친 부분에 티슈로 닦으면 휴지 때 같은 게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헝겊으로 닦으시는 게 좋아요. 안에까지 한번 싹 닦아주시고요. 이런 작은 부품들도 한 번씩 싹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들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방문하셔서 작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허브 바디, 허브 쉘이라고 불리우는 그래도 안쪽에도 손가락을 넣으셔서 싹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준비가 됐습니다. 자, 기존의 그리스는 닦아냈고요. 다시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안에 하나 약간의 1mm라도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외부의 구조물들이 어긋나서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X를 잡고요. 갭 조정, 엑셀에 갭 조정 와샤를 넣으실 때도 그리스를 조금씩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내부에서 윤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주시고요. 외부 논드라이버 사이더 반대쪽 작은 베어링 장착하시고요. 일단은 이 C링이 이쪽에 들어가는데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 C링은 나중에 끼고요. 이쪽에 콘너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너트 일단 적용해 주시고요. 하시고 이쪽을 일단 드라이버 반대편입니다. 드라이버 반대편은 얼추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스를 듬성듬성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심한 듯 툭툭 발라주시고요. 이 와샤가 앞으로 나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스크류 클러치가 들어가면서 밀어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리스를 툭툭 발라주시고요. 이 스크류에도 안쪽에도 발라주시고 반대편에도 충분히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내부에 나사선 스크류에도 듬뿍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맨손으로 좀 멋있어 보이려고 작업하는 건데 따라하지 마세요. 청소하기 좀 안 좋아요. 이 클러치를 안쪽에 끼신 다음에 이걸 끼면 허브에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허브 바디 이쪽 대구경이 있지 않은 드라이버 반대 방향으로 X를 삽입해 주시고요. 약간 이게 흔들리는데 이 흔들림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흔들린 상태에서 잘못 껴지면은 역시 스크래치가 나겠죠. 이 상태에서 제 노하우는 그냥 여기를 쳐서 넣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서 스크류 드라이버를 장착합니다. 여기서 꾹 눌러주신 다음에 우구동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안에 있는 스크류가 이렇게 따라오게 돼요. 그 상태에서 엑셀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를 만드신 다음에 베어링이 어느 정도 손으로 넣으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반대편을 툭툭 쳐주세요. 쳐주시면 어느 정도 끝까지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들어간 걸 확인하시고 일단 여기서 드라이버 쪽에 콘너트를 잠가줍니다. 이 콘너트에도 주의하실 게 방향이 있어요.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데 항상 안쪽과 바깥쪽을 탈거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작업해 주시고요. 이 안쪽에 있는 요 동그란 원 포인트는 이 드라이버의 내경 베어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버 쪽에 콘너트를 잠가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드라이버 쪽은 몽키 스패너와 6mm를 사용해서 꾹 잠가주시고요.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잠그실 필요는 없어요. 무심한 듯 꾹 눌러서 잠그시고요. 다시 이 반대편에 손으로 살짝 조여놨던 콘너트를 풀어주셔야겠죠. 왜냐? C링을 껴야죠. 풀으신 다음에 자, 이 C링을 이제 껴주시면 거의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 반대편 베어링 올리신 다음에 이 오므림 스냅링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이 C형 스프링의 이 홀을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처럼 잡으신 다음에 집으면서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잘못해서 들어가면 낑겨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탁 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딱 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어지간해서는 이게 잘못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손으로 한번 꾹 눌러주시고 반대편 콘너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손으로 슥슥슥 돌려주신 다음에 X를 잡고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서 꾹 잠가주세요. 이렇게 되면 프리코스터 오버홀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프리코스터 오버홀 가이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되도록 이 오버홀 리그리스 작업은 전문점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단받으시고 정확한 세팅을 받으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대부분 프리코스터 언제 오버홀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슬립이 난다. 항상 뭐 90도 정도로 갭이 있었는데 어느 날 100도, 120도 이 정도로 슬립이 난다 하시면 못해도 한 달 안에 오셔야 되고요. 하는데 뭔가 다다다다 걸리는 이상한 진동이 느껴진다. 다다다다 거리는 페달에서 진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부 베어링이 소모가 많이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 주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바퀴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바퀴를 좌우로 움직여 봤을 때 껐덕껐덕 유격 증상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바퀴를 빼시고요. 이 양쪽에 콘너트가 풀리진 않았는지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셔가지고 가볍게 조여봐 주시는 정도는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도 안 될 시에는 꼭 BMX 전문점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프리코스터 허브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 허브 플랜지, 허브 바디라 그러죠. 베어링이 껴지는 그 부분의 바디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베어링이 허브 바디에서 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격이 생기는 경우고요. 그럴 때는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허브 유격을 잡아주는 그런 튜닝, 메인터넌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꼭 전문점에 방문해 주셔야 되고요. 아무튼 허브나 크랭크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뭐 심장이나 폐와 같기 때문에 함부로 집에서 열지 않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참고 동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eep shredding!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비 교실이나 어떤 트릭, 예를 들면 하우트 아니면 어떤 게 궁금하다 그런 것들을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즐겁고 재밌는 유익한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